이번 영상에서는 자신과 타협하는 것들이 참 많죠. 살다 보면. 뭐, 헬스장 같은 데 가서도, 오늘 하루쯤이야 하고, 뭐, 이런 타협하는 것들이 많아요. 스스로와. 그런 거를 끊는 기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거 타협이라고 그러면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 유의어가 교섭, 양보, 절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과 타협은 필요하겠죠. 남과, 자신이 아닌 남하고 타협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자신하고에 있어서 타협은 결코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좋지 못합니다.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대부분 타협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타협을 많이 하게 되죠. 뭐 헬스장 같은 걸 예를 들어 볼게요. 헬스장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보면 1년 회원권이 뭐 예를 들면 그래. 한 36만 원, 뭐 4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달에 12만 원이야. 그럼 얼마가 절약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절약되는 거죠. 그럼 한 달에 원래 한 달에 12만 원이면 1년이면 144만 원인가요? 그런데 36만 원이야. 3개월에. 그럼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1년권을 끊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1, 2주는 잘 가죠. 저도 이제 헬스장 다녀보면 한 1, 2주는 잘 가요. 처음에 갈 때 신발 일단 좋은 거 사죠. 뭐 옷을 빌려주는 데 같으면 뭐 옷 살 일이 없겠지만 옷을 빌려주지 않는 데 가면 장비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옷도 사야 되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1, 2주는 열심히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안 가게 되죠. 타협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일이 있어서 뭐 오늘 또 약속이 있어서 회사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면 오늘 하루쯤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헬스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틀 빠지고 3일 빠지다 보면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지다 보면 이제 가기 싫어요. 못 가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녀봤더니 뭐 몸도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 며칠 다녀봤더니. 이런 게 다 자신과의 그 타협. 그 타협에 너무 이제 관대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트럭 장사도 오늘 하루쯤이야.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한파라고 그랬는데 폭염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많이 트럭 장사분들이 흔들리거든요. 폭염이라고 그런 장마철이라고 그러는데 뭐 장마철 뭐 한 달 쉬지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시 내가 스타트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부터 마치 자동차가 막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이제 시동을 꺼버린 거예요. 특히 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언덕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짐을 가득 실으면 저희 막 회사 5톤 트럭도 보면 언덕 올라갈 때 지방 갔다 올라오는 길에 보면 짐을 이제 가득 실으면 언덕에서 막 이렇게 탄력을 받아야지 그나마 한 3분의 2 지점? 거기까지는 그나마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나마 갈 수 있다는 게 그 대형 트럭들이 90km잖아요. 그런데 90km를 다 못 달리죠. 막 언덕 올라가면 60km, 50km. 그런데 한번 거기서 섰다. 그러면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20km 막 30km로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번 멈춰버리면 다시 시작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그런 각오가 필요하고 더 많은 또 자기 컨트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 자신과의 타협을 끊어내는 기술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장사뿐만이 아니라 소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르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소자본이나 무자본 창업은 뭐예요? 자신의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함정이 시작돼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게 뭐 비교를 하냐?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만약에 가게를 차렸다고 할게요. 가게를 하나 차리는데 그냥 뭐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게요. 제가 알고 있는 요즘에 가장 프랜차이즈 중에서 안 망하고 그리고 경쟁이 거의 없고 그런 안정적이라고 소문난 게 그 31가지만 나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나마 좀 이런 안정권이 프랜차이즈 중에 안정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가 보통 창업하는데 한 20평? 뭐 이 정도 필요하죠. 20평 이상이에요. 거기도 보면
그 제약이 되게 강해요. 근데 창업하는데 얼마 드냐면 기본 못 들어도 5억 5천에서 6억 이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커피숍들, 뭐 브랜드 있는 커피숍들, 뭐 그냥 테이크아웃 전문점 같은 데도 1억 이상이 들죠. 1억 5천 뭐 이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런 가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게세들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이동인구가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니까. 자, 그런 걸 오픈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오픈하면요, 가게세 월 고정 지출이 가게세 나가죠, 전기세 나가죠, 인건비 나가야 돼요. 뭐 자기가 사람을 두고 한다면. 근데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편의점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등등 고정 비용이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정 비용 플러스 가게세, 또 그것만 있나요? 내가 또 어느 정도 수익금을, 투자 대비 수익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있다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가게를 차렸다면 내가, 야, 장마철이야,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 아, 장마철에는 장사 안 되니까 문 닫아야지. 아, 오늘 폭염주의보라는데 뭐 누가 나오겠어? 아, 오늘 한파라는데 누가 아이스크림을 먹겠어? 뭐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하다못해 영업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면 그 시간 꼭 지킬 거예요. 왜? 가게세를 내야 되니까. 인건비도 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적자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오픈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소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 하시는 분들하고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자본 창업 하시는 분들은 뭐 흔히 말해서 트럭 장사를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예를 들게요. 어떻게 되느냐? 투자 자본이 거의 없어요. 트럭 한 대만 있으면 돼. 그리고 물건값. 뭐 그거야 뭐 팔면 바로 회전이 되는 돈이니까 크게 그게 없죠. 뭐 차량 세팅하는데 큰 돈이 안 들어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마철이 왔다 그러면 쉬어버려요. 폭염주의보다 쉬어버려요. 한파주의보다 쉬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타협하는 게 참 신기한 게 그래요. 댐이 작은 구멍에서부터, 균열에서부터 댐이 무너지듯이 점점 이유와 변명이 많아지면서 그걸 타협을 해요. 아, 그래, 오늘 이상하게, 아유, 오늘 장맛비가 뭐 며칠 동안 온다는데 며칠 동안 그냥 애하고 놀아주고 뭐 볼일 좀 보고 뭐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뭐 내 주변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해야지. 이렇게 자신과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루 빠지고, 그 다음에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헬스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장사하기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당장 내가 그만둬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당장 그만둬도 내가 나가는 고정 지출이라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부터가 함정이에요. 그래서 소자본 창업이나 무자본 창업이 힘들다는 게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트럭 장사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시키거나 누가 강압적으로 끌고 가거나, 뭐 예를 들어 직장 같은 데 나간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직장에서 설마 그러겠습니까? 야, 사장님 장마철이니까 저 며칠 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이 그래, 이제부터는 집에 가서 편히 쉬어, 나올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소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이 그만큼 성공하기 힘드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극소수다 보니까 그걸 성공해내는 사람이 성공의 발판을 잡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포기를 하는 이유가 이래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은 충동적인 거,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를 뇌는 흥분을 한대요. 그래서 흥분하는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걸 발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술 먹으러 갈 때 어때요? 술 먹으러 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약속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잖아요. 뭐 애인을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퍼펙트죠. 거의 뭐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뇌에서 막 도파민이 막 몇 갑절 나오는 거죠. 그냥 거의 가득 나오는 거죠. 만땅이라고 그런 도파민들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술을 먹으러 갈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 약속도 좋고. 그런데 술을 먹고 나서는 어때요? 아우,
이놈은 아우, 내가 오늘만 먹고 이제 먹지 말아야지. 아우, 속 쓰려. 아우, 이래요. 그러다가 아침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저녁 때 되면 또 속이 가라앉고 또 좀 괜찮아지면 또 이제 뇌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또 가서 술자리 가서 또 술을 먹고 광장에서 비둘기 밥을 주고 필름은 끊기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운동은 어때요? 아우, 갈 때 운동하러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가기. 제가 요즘에 복싱을 다니는데 하러 가기 정말 싫어요. 근데 하고 나면 어때요? 하고 나면 오늘 오길 잘했어. 1시간만 하더라도 오늘 오길 잘했어. 하고 나니까 역시 몸이 개운하네. 더 좀 몸은 힘들어도 이 뻐근한 게 놀아서 뻐근한 거랑 운동을 해서 뻐근한 건 다른 거잖아요. 오히려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만족감이 더 커져요.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더 만족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자꾸 신호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 충동을 뇌는 신호를 보내요. 행동하게. 그리고 우리 몸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뭐 오늘은 이래서 오늘 하루만은 어떻게 해야지, 내일 하루만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이런 스스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강연이 보통 30만 원이에요. 정부 단체에서 하는 강연들이 대부분 3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정부 단체 강연도 100만 원 이하는 안 간다고 그래요. 돈독이 올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 경험의 가치를 그만큼 제가 평가를 할 때 이 정도는 받아야지 제가 남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